혹시 요즘 이런 순간이 자주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굳어서 잠깐 멈칫하게 되고 계단 내려갈 때는 무릎이 시큰해서 난간을 꼭 잡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무릎에서 모래 갈리는 소리처럼 사각사각 소리가 나기도 하고 괜히 더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움직임을 줄이게 되기도 하죠.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제 연골 다 닳았구나. 이제 무릎은 나이 탓이구나. 그러면서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조금 나아지면 또 쓰다가 다시 아프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생각부터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연골이 끝났다는 뜻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계단에서 시큰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찌릿한 통증은 무릎 자체보다 무릎을 둘러싼 환경이 굳어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 주사, 수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루틴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3일 안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네. 이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는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알려드리는 루틴보다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만졌을 때 다른 쪽보다 확실히 뜨겁거나 걷다가 무릎이 툭 꺾이거나 무릎이 잠겨서 펴지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통증 때문에 체중을 거의 못 싣는 경우라면 이건 집에서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신호가 없다면 그때부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뭘 하게 될지 전체 그림부터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루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 1가지. 둘째, 무릎을 버티게 해주는 운동 2가지. 셋째, 굳은 무릎을 풀어주는 찜질과 순환 관리. 이걸 무작정 섞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지켜서 하시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무릎이 어떤 타입에 가까운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시큰한 분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아프고 무릎 앞쪽이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릎 앞쪽 부담과 관절 윤활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타입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처음 몇 걸음이 가장 힘든 분들. 몇 걸음 걷다 보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타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묵직하고 조금 부은 느낌이 드는 분들. 이건 염증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딱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틴도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3가지를 같이 다루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무릎 통증이 왜 반복되는지 아주 짧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안에 윤활이 떨어집니다. 관절 안에는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관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거나 질이 나빠지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의 충격을 대신 받아줘야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그 부담이 전부 무릎으로 갑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아픈 겁니다. 세 번째는 염증이 쌓입니다. 아프니까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니까 더 굳고 굳으니까 더 아프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통증만 가리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끊어주는 겁니다. 오늘 루틴은 바로 이 구조를 아주 기본부터 다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축,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복잡한 보약이나 비싼 영양제부터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염증을 내려주는 방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부담 없는 게 생강입니다. 생강은 무릎 주변에 쌓인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생강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연하게 시작하세요. 여기에 꿀 한 스푼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이 한 잔이 하루 동안 무릎이 덜 예민해지도록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욕심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바탕 위에 움직임을 얹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릎을 살리는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숨차게 뛰거나 무릎에 무리 주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운동은 무릎을 잡아주는 허벅지 앞쪽 근육, 그 근육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더 아플까 봐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올라오면 그건 억지로 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땐 범위를 줄이고 강도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운동은 참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이게 무릎에 부담이 덜하면서도 허벅지 앞 근육을 제대로 깨웁니다. 벽 앞에 서서 등을 벽에 기대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발을 살짝 앞으로 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아래로 내립니다. 마치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무릎은 발끝 위에 얌전히 놓여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깊게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금만 내려가도 됩니다. 무릎이 불안하면 45도 정도만 구부려도 충분합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만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여기서도 급하게 올라오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걸 10번 합니다. 10번이 힘들면 5번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뻗기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의자에 깊게 앉으세요. 등을 편하게 기대고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펴면서 발끝이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그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 내릴 때도 툭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한쪽 다리 10번, 반대쪽 다리 10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번이 힘들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왜 중요하냐면 허벅지 앞 근육이 살아나면 무릎이 버티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비명을 지르던 분들이 조금씩 편해지는 게 바로 이 근육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운동 같지도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무릎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쭉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20번만 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가 펌프처럼 움직이면서 무릎 주변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관절액도 더 잘 돌고 부기도 덜 남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하루에 3번만 해도 좋습니다. 아침 20번, 점심 20번, 저녁 20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운동 루틴입니다. 벽에 기대는 스쿼트,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발목 펌프 이 3가지를 무리 없이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날 통증이 더 심해졌다면 그건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강도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횟수를 반으로 줄이고 버티는 시간을 줄이세요. 몸이 적응하면 그 다음에 다시 늘리면 됩니다. 이제 운동으로 무릎이 버틸 힘을 조금씩 만들어줬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굳어있는 무릎 주변을 풀어주고 회복이 잘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운동으로 무릎이 버틸 힘을 조금씩 만들어줬다면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굳어있는 무릎 주변을 풀어주고 회복이 잘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단계가 빠지면 회복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굳은 상태에서 운동만 하면 무릎이 다시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압과 찜질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릎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릎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혈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뭉친 곳을 풀어주는 겁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위쪽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무릎뼈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위, 허벅지 앞쪽을 꾹 눌러보면 유난히 딱딱하거나 누르면 불편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뭉친 부위입니다. 그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3초 정도 눌렀다가 서서히 힘을 빼세요. 이걸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아파서 이를 악물 정도면 안 됩니다. 아, 여기가 굳어 있구나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무릎 옆쪽입니다. 무릎 바깥쪽을 따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마치 반죽을 주무르듯이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각 무릎마다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압을 하고 나면 무릎이 살짝 따뜻해지고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 조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찜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찜질은 정말 효과가 좋지만 언제 어떤 걸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무릎이 뜨겁고 붓고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지면 이럴 때는 냉찜질입니다. 무릎이 굳어 있고 뻣뻣하고 차갑게 느껴지면 이럴 때는 온찜질입니다. 냉찜질은 무릎을 많이 쓴 날, 갑자기 통증이 올라온 날, 무릎이 빨갛게 보일 때 해주세요. 아이스팩이나 얼음 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싸서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10분 찜질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10분, 이렇게 2번이면 충분합니다. 온찜질은 아침에 무릎이 굳어 있을 때, 운동을 마친 후 저녁에 무릎을 풀어주고 싶을 때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핫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뜨겁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20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생강차 한 잔, 그리고 간단한 무릎 운동 5분이면 됩니다. 낮에는 무릎에 부담 주는 자세를 피하세요. 계단 많이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기, 이런 자세만 줄여도 통증이 덜 쌓입니다. 앉아 계실 때는 발목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저녁에는 운동을 다시 한번 하고 무릎 상태에 따라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지압을 5분 정도만 해주세요. 이게 하루 루틴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생강차만, 내일은 운동 하나만, 그 다음날 찜질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겁니다. 무릎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빠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관리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기본 루틴만으로도 계단을 다시 내려가고 산책을 다시 시작하고 지팡이를 내려놓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무릎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이 회복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게 무엇인지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거 하나부터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며칠 후 무릎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하루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